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지난 7월 25일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로 양산을 시작한 3나노 반도체를 공개했습니다. 보시는 것은 삼성전자가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개발한 GAA 기반 3나노미터 웨이퍼입니다. 머리카락 한 올에 10만 분의 3 굵기인 3나노미터 공정은 현존하는 기술 중 가장 얇은 회로를 넣을 수 있는 공정 기술입니다. 반도체 내부 칩 4개의 면에 전류가 흐르도록 하는 GAA 기술도 적용됩니다. 이번에 양상하는 3나노 GAA는 기존의 5나노 핀팻 공정보다 전력은 45% 덜 쓰고 성능은 23% 높였습니다.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을 고성능 컴퓨터에 처음 적용하고 주요 고객사와 협력해 모바일 시스템 온칩 등 다양한 제품군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삼성의 3나노 반도체 양산 소식이 알려지자 일본은 삼성을 깎아내리는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일본 매체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3나노 양산 장소가 세계 최대 규모인 평택이 아니라 화성이다. 그렇다면 이건 삼성이 대규모 양산은 아직 못하고 소규모 양산을 한다는 의미는 아닐까? 삼성은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서 세계 1위에 오르겠다고 선언한 지 3년이 지났지만 파운드리 업계 선두인 대만의 TSMC와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삼성은 최근 TSMC보다 먼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했지만 고객명을 공개하지 않았다. 공급업체들에 따르면 삼성이 우선 중국의 암호화폐 채굴업자들에게 연산 처리 반도체를 공급하기로 했다는 소문이다. 암호화폐 가격이 최근 폭락한 점을 고려하면 이들이 삼성의 장기적인 고객이 될지는 불투명하다. 이처럼 일본 언론들은 근거가 부족한 소문까지 끌어들여 어떻게든 삼성의 3나노 양산의 의미를 깎아내리는데 주력했습니다. 삼성 깎아내리기에 주력하는 일본의 모습에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파운드리 시장마저 대만 TSMC를 따라잡고 원톱으로 치고 나갈 마중물이 될지도 모른다는 일본의 불안과 초조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열등감은 이미 바이든의 한국 방문 때부터 드러났습니다. 이번 순방에서 전통적으로 일본을 먼저 방문하던 관례를 깨고 바이든 미 대통령이 한국을 먼저 방문했습니다. 그 이유가 삼성의 세계 최대 캠퍼스 평택 반도체 공장을 방문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게 되자 일본의 열등감은 폭발했습니다. 게다가 미국이 중국 반도체를 견제하기 위해서 주도하고 있는 한미일 대만의 반도체 동맹 치포에서 행여나 한국의 입지가 더 커질까 불안해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일본이 의기양양해지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공급망 협력의 일환으로 차세대 반도체인 2나노미터 반도체 연구 개발에 공동으로 나서기로 결정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자세히 살펴보니 속된 말로 일본을 등쳐먹기 위한 미국의 전략이 숨어 있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은 국책산업기술종합연구소, 이화학연구소, 도쿄대, 미국 국립반도체기술센터들과 협력해 연말까지 기술개발센터를 설립하고 이르면 2025년까지 차세대 반도체인 2나노 반도체의 양산체계를 갖추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반도체 생산에서 대만, 한국에 한참 뒤처진 미국과 일본이 손을 잡기로 한 것은 반도체 공급망을 특정국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 때문입니다. 특히 TSMC의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는 상황에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세계 반도체 공급망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미국의 우려가 크게 작용했습니다. 그런데 미일 반도체 협력이라는 이슈만으로 기뻐하던 일본은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뜯어보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미국 측의 발표 내용을 보면 미국과 일본 두 나라만으로는 2나노 반도체 양산에 성공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한국과 대만 기업들에도 협조를 요청하고 일본 R&D 센터에서 기술 개발에 성공하면 양산을 위해 한국, 대만에 제공할 방침이라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장 이를 위해 일본은 앞으로 10년간 약 9조 7천억 원의 연구 개발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결국 미국은 일본과 같이 하는 모양새를 취하긴 했지만 한국, 대만에 협조를 요청하는 것은 물론이며 기술 개발에 성공해도 정작 양산은 한국, 대만에서 한다는 계획인 것입니다. 일본은 지진 때문에 반도체 생산은 적합하지 않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계획입니다. 이것은 표면적으로 일본과 2나노 반도체를 개발하겠다는 발표이지만 일본의 돈을 한국, 대만에 투입시켜 협력을 요청하고 2나노 기술 개발 성공 시 한국에 기술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으로 말 그대로 일본 입장에서는 주머니만 털겠다는 뜻으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반도체 협력에 관해서는 미국은 일본을 전적으로 믿고 맡길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데요. 당장 지난 7월에도 미국의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히로시마 공장은 정전사고로 D램 생산에 상당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마이크론 히로시마 D램 라인은 악천후로 장시간 정전이 발생했고 라인은 축소된 수준에서 재가동됐는데 이 사고로 인한 손실 및 비용은 오는 4분기와 내년 1분기에 반영될 전망입니다. 자연재해의 천국이라 불리는 일본의 수준을 고려할 때 2나노 반도체 공정을 해내기에는 무리라는 것을 미국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니 SK 최태원 회장이 미국의 220억 달러 신규 투자를 발표한 날 바이든 미 대통령이 코로나 확진으로 아픈 몸을 이끌고도 화면 앞에 나와 땡큐를 연발했던 것입니다. 사실 미국이 이런 방식으로 일본의 지갑만 털어먹고 뒤통수를 친 사례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2009년 미국은 일본에 5세대 전투기의 공동 개발과 생산을 제안했습니다. 일본으로서는 미국이 고성능 5세대 전투기인 F-35를 공동 개발하자고 하자 뛸 듯이 기뻤습니다. 미국의 F-22 전투기는 세계 최초의 스텔스 전투기로 세계 최강 전투기로 불리고 있었지만 제조 비용이 높아 지난 2009년 제작이 중단됐고 당시 일본은 F-22 전투기를 조달하려고 했지만 기밀 정보 유출을 우려한 미국 의회가 수출을 허용하지 않아 대신 F-35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미국이 F-35를 공동 개발하자고 했으니 좋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속내는 그때에도 역시 막대한 개발 비용을 나누는 것뿐이었습니다. 이미 미국은 영국 등 8개국과 공동으로 F-35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일본까지 끌어들어서 공동 개발하는 국가가 10개국에 달하면 그 국가들이 F-35를 채택할 테고 분담금 역시 나눌 수 있으니 미국은 여러 가지로 이득이었습니다. 일본으로서도 미쓰비시 중공업을 통해 일본 현지에서 F-35를 라이선스 생산을 하게 되면 일본의 방위 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테니 좋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일본은 2030년대부터 도입할 차세대 전투기와 관련해 미국의 방산기업 로키드 마틴사와 공동 개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부상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 대한 꿈을 키워왔습니다. 애초에 로키드 마틴사는 자사의 F-22 전투기 성능을 개량해 일본에 공급하겠다고 제안했지만 일본 내에서 전투기 자체 개발론이 부상하자 공동 개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미일 공동 개발하는 로키드 마틴사가 제작한 F-22 스텔스 전투기를 기반으로 엔진 등의 일본 독자 기술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후 미국은 기술 유출을 또다시 염려하며 일본과의 공동 개발을 차일피일 미루게 됩니다. 당장 개발비 융통이 원활해지자 미국은 공동 개발에서 일본부터 배제시켰습니다. 그리고 무려 2018년까지도 미국의 이런 희망 고문은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차세대 전투기 미일 공동 개발은 결국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최근 들어서야 일본은 미국과 차세대 전투기 협력 사업을 공식적으로 포기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지난 5월 일본은 결국 항공자위대가 운용할 차세대 전투기를 영국과 공동 연구 개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방위성과 미국 로키드 마틴사의 의견 조율은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일본이 다시 손잡은 나라는 영국이었습니다. 이번 협력은 영국의 대형 방산기업인 BAE 시스템과 일본의 미쓰비시 중공업이 주축이 될 전망인데요. 기체개발 양산에는 미쓰비시 중공업과 BAE 시스템이 참여하고 엔진 개발 생산에는 일본의 IHI와 영국의 롤스로이스가 협력하는 방식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영국과 일본의 협력도 잘 굴러갈지는 미지수이지만 어쨌든 일본은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미국과 하는 줄 알고 기대만 잔뜩 하다가 13년의 세월만 허비한 것입니다.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과 마찬가지로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동맹에서 한국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질 것으로 보이며 일본의 역할은 또다시 돈만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